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되면 어떤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11시에 진행하고 있는 이슈앤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께서 출연을 해줬는데요. 이 주제 자체가 재테크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였지만 인터뷰 내용을 듣다 보면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 또 시계를 넓혀서 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팁 그리고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짧게 하이라이트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풀 영상은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대담에서 나왔던 내용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19년 시장 어떻게 봤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2019년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이죠.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은 그 기록을 깨고 있죠. 어저께도 기록을 깼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맞추기가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된 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정부가 가면 갈수록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유동성 그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나 분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존리 대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이 주는 매력보다 주식이 주는 매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건데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너무 지금 심각하게 부동산 비중이 높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갖게 되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돈 벌려면 부동산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낫다는 걸까요? 존리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30년 동안 1982년부터 이건 그 얘기하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건데요. 만약에 1982년 말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지금 얼마가 됐을까? 주식을 보니까 2,893만 원이에요. 채권이 1,700만 원이고요. 예금이 877만 원, 부동산이 5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착시 효과예요. 그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기다려 보니까 주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 투자는 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큰 수익은 못 얻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 것 부동산은 자주 사고 팔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오래 갖고 있는데 10년도 기다리고 그렇죠. 근데 주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훨씬 더 많이 벌었죠. 자, 이 말 들으면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처럼 10년, 20년 혹은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게 주식은 사람들은 주식을 매입하자마자 언제 팔 거를 걱정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주식은 사서 기다리면 그 부가가치가 커지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0%, 20%에 파는 거를 걱정을 해요.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그거는 도박장에 간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한국은 죄송하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요. 단타를.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라고 자꾸 하고 당연히 주식 투자는 샀다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거는 예외 조항이에요. 샀다 팔았다도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도박장에서 돈 못 버는 것 똑같아요. 자, 이렇게 듣다 보면 역시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게 유망할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2020년은 모르겠고요. 앞으로 5년, 10년을 알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 내년에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옛날에는 전자 이런 거였다고 치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특히 한국 시장은 한국의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산업이 더 잘 될 건가? 전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
주행이라든가 예. 텔레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히 이제 바이오도 중요하죠. 근데 헬스케어 그쪽에 저는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워낙 또 존리 대표께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추가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전문가에게 좀 인상 깊은 얘기를 들어서 결국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는 물론 삼성전자 지금도 잘 나가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카카오는 누구도 몰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업종,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거다. 그럼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어떻게 부를 만들고 이것을 또 어떻게 대물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존리 대표께서는 아이들에게도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존리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기업에 지분을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면은 아이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지. 시각이 엄청나게 틀린 시각.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우리 아이한테 선물했는데 그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그 아이가 30살 돼서 20년 기다렸더니 그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더라. 그럼 우리 아이의 재산도 커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물건을 사주지 말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같은 때 펀드나 주식을 사줘라. 그게 미국의 유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돈이 어떻게 일하는 건지, 주식이 뭔지 이거 절대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참 이거 들어보면 부모의 역할도 꽤 중요해 보이죠? 부모들도 금융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돈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아이한테 삼성전자가 요새 반도체가 빠졌다는데 그 주식에 빠졌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그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경제가 들어가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한다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거를 한국은 절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사교육 쓰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아이하고 주식 얘기를 해라. 그러면 온 가족이 부자가 될 텐데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들은 어떤 개념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야 되는지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 예. 돈이 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육체로 일하는 것만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된다. 그 커피 사 먹는 돈을 투자해라.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000원, 5,000원. 지금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크레딧 카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저는 자동차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자동차 갖고 있는 제가 괜히 고개가 숙여지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참 잘 아시는 것처럼 투기와 투자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이 부를 어떻게 하면 대물림할 수 있을지 그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존리 대표를 통해 들어봤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함께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리 대표의 풀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